자, 오늘장 랭킹5로 성공 마감 전략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오늘 랭킹5 그리고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떤 섹터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호 발사와 다누리호 가동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주 강국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우주항공주가 5위에 랭크됐습니다. 자, 4위는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 속에서 개별 일수 안고 강한 시세 주는 쪽입니다. 제약바이오주가 4위에 안착했습니다. LG 이노텍이 1조 6,500억 규모의 차세대 기술 투자 소식을 전했죠. 관련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위는 LG 이노텍 관련주입니다. 자, 인기 해외여행지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제 항공 노편을 증설한 이 항공사주들이 이제 4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LCC 관련주가 2위에 랭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중국의 중앙 집중식 입찰이 뭐길래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이제 가격 전략을 주말에 공개하면서 임플란트주가 1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섹터들이 열려 있는지 오늘 랭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관련주입니다. 내년 역대급 시설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했죠.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겠다. 이게 그 카메라 모듈 쪽이라서요, 부장님. 뭐 정확히 뭐 애플카 쪽인지 모바일 쪽인지 아니면 로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네. 뭐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오늘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쪽 투자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인지요? 네. LG노텍은 일단 시설 공시 관련된 이슈로 오늘 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메라 모듈 쪽은 뭐 앞으로 향후에 성장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캐파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사내 점유율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CES 관련된 이슈도 오늘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종목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CES 2023의 핵심이 VR, AR, XR 뭐 이런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애플도 역시 이제 이 부분에서 진행될 걸로 보는데 1월 5일에서 8일까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대 관심작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이고요. 소니는 내년 2월 22일 아마 공식적인 시장 출시를 앞두고 약 $550 정도 수준의 아마 물건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게임 라인업이라든지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을 발표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PS VR2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샤프 같은 경우도 CES 2030에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면서 초소형 근접 센서를 관련된 탑재한 초경량 VR 헤드셋의 프로토타입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아마 지금 샤프가 VR 헤드셋 향해 쪽에 주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VR 헤드셋의 프로토타입을 이야기하면서 공급업체, 특히 이제 메타의 최대 디스플레이 공급업체가 샤프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직면한 제조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반적인 매년 CES부터 새로운 VR 프로토타입이 공개되면서 기술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샤프는 VR AR 기기 확장에 따른 아마 3D TOF 카메라도 선보일 예정인데 TOF는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기술이죠. 네. 여기 관련된 부분에서 애플도 아마 이 관련된 기술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HTC 같은 경우도 퀘스트 프로에서도 사용되는 스냅드래곤 XR2 Gen 1을 탑재한 새로운 혼합 현실 관련된 헤드셋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증가 현실이 가능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가벼운 헤드셋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아우디, 그다음에 레노버, 그다음에 하이맥스, 그다음에 먹츠, 그다음에 캐논 등의 다양한 업체들이 VR, XR 기기를 1월 초에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LG노텍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 관련된 3D 쪽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에 LG노텍 그리고 나무가도 3D 타임 오브 플라이트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뉴플렉스 카메라 모듈용 FPCB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APS 홀딩스는 FMM 관련된 증착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죠. SNU도 같은 경우도 증착 장비,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도 증착 장비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XR VR 관련해서는 시장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XR VR이 많이 팔렸냐라고 이제 의문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계들이 메타 기계가 한 78%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있는데 이 기계를 보면 약간 그 해녀분들께서 끼는 게 수경같이 굉장히 두껍고 커서 불편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증강현실을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이제 좀 메스껍거나 이제 어지럽다 이런 것 때문에 대중화될 것인가라고 좀 불편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글로벌리 지금 판매량은 올해 기준 1,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홀로블이 이제 팔리고 있는 수량만큼 팔리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어폰 같은 경우도 아이팟 같은 경우도 최초에 이제 팔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시장이 개수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상의 지금 개수가 팔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계들이 내년에 나올 이후의 기계들은 상당히 슬림하고 가벼운 아주 예쁜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스마트 글라스 쪽으로도 진화되는 쪽이라서 상당히 IT 하드웨어 쪽으로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올레도스라는 기능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개발되거나 마이크로 LED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올레도스 디스플레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 쪽으로 가면서 OLED 소재에 관련 부분도 충분히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VR, XR에 3D TOF에 또 다른 LED 쪽까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LG노텍이 신규 네. 투자를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종목군인지가 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LG노텍의 시설 공시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지금 뭐 좀 생각나는 것은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장비 관련된 쪽으로는 시설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LG노텍과 조금 궤를 같이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갔다는 점에서는 아마 시설 공시 투자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아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XR, VR 관련된 쪽에 모멘텀까지 LG노텍과 관련된 쪽에 온다는 점은 결국 XR 기기의 형태로서 하드웨어나 그다음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증착 장비라든지 이런 쪽과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6%대 시세 나오고 있고 오히려 LG이노텍 자체는 이제 시세가 많이 안 나오는데 다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에서 오늘은 상승세가 좀 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LG이노텍 자체로 봤을 때 투자의 매력도는 다른 종목군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까? 지금은 시장이 어차피 수급이 좀 불안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연말에 대규모 수급이 안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가벼울 것 같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다가 아직까지는 연말에 관련된 수급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외국인들이 안 사주는 시장에서 기관이 지금 사들어온 것은 연말 배당을 노린 일부 배당주 관련된 금융투자에 4천억 가까운 매매이기 때문에 네. 위로 올려가면서 사지 않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급이 좀 공백인 어떤 수급 부재인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빠른데요. 결국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여전히 LG노텍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LG노텍이 좀 못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LG노텍을 선택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에서는 LG노텍도 매력도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수급이 좀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다시 시장에 들어온다면 물론 LG이노텍의 상승세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섹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LCC 관련주인데요. 인기 해외 여행지 1위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공항이 북새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LCC 저가 항공사들의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쪽으로도 노선을 확대하면서 다국적 다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가 항공사들 최근에 시세가 너무 가파라서요. 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어느 정도 지금 항공 관련된 쪽은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실적들이 실제 보면 11월 달 같은 경우에 해외 항공권 판매가 급증하는데 뭐 거기에 가장 핵심은 일본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핫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국적기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보다 지금 LCC 항공들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특히 일본 쪽의 노선을 급증시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네. 특히 그 가운데 제주항공이 상당히 좀 높은 어떤 편성표를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인원이 아마 11월 기준으로도 전년 동월 대비 1268%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더라도 동월과 비교해서 11월 달이 14% 많은 수준이니까 지금 항공 이용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게 보이죠. 팬데믹을 거의 회복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국제선 항공권의 LCC 쪽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환경이고요. 인기 노선
노선 순위는 11월 기준으로 본다면 오사카, 그다음에 나리타, 후쿠오카 이렇게 순으로 가고 있는데 1위부터 3위까지가 역시 일본 노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본 노선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는 역시 제주항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달 들어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놓고 보면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전체적으로 5개의 국제선 탑승객이 88만 6,926명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친 것보다 국제선 여객선 관련된 승객수가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보다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일본 노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가 항공사 쪽으로 좀 더 몰리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반기 LCC 업체들의 리오프닝 맞추어서 일본 노선을 증편하고 있는 상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고 특히 진에어 같은 경우는 15개 분기 만인가요? 이번 4분기가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일부 대신증권을 포함한 모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진에어의 4분기 흑자 전환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가장 잘하고 있고 유상증자를 이미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자본 잠식이 전혀 없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안정성 면으로 보면은 일단 제주항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림인데 주가 흐름은 지금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뭐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등 지금 LCC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최근에 LCC 노선 관련된 일본 노선을 포함한 동남아 노선까지 포함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보이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만 좀 리스크 쪽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다가 자본확충 개념에서 갑자기 또 증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주항공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미 증자를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 자본 잠식이 전혀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그래도 조금 편안하다 선택지는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본다면 조금은 따라가기보다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주가가 이미 많이 좀 올라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자본 잠식 장세에서 그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 꽤 올라가면 아마도 갑자기 뭐 아직 확정된 종목은 없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갑자기 자본 확충과 관련된 이슈가 튀어나올 수 있는 리스크도 좀 있다는 면에서는 그러면 증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약간 경계를 해야 될 모습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일단 유상증자 마무리되면서 그 이후도 시세를 또 주고 있었고 오늘은 6%대 올랐다가 지금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상황. 저가 항공사 이제 제주항공 제외하고는 자본 잠식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저희가 담아가야 될 숙제다라고 말씀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가 항공사들은 이미 이 실적 개선될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된 것이다. 투자 매력도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주가 급등하는 날 따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숫자를 좀 놓고 본다면 뭐 1월이나 2월 초 정도 되면은 대략적인 가이던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로 봤을 때 뭐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주가들이 이미 저점에서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뭐 물론 좋아지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요, 이제 중국 시장을 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쪽입니다. 바로 임플란트 관련주인데 이 VBP 입찰에서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을 좀 가져가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종목들이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좀 11월 달부터 입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오늘 시세가 나온 이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예. 네. 뭐 실제 주말 사이에 중국의 뭐 VBP 관련된 주요 정책 4번째 발표에서 핵심인 입찰 수량, 그러니까 Q죠. 그리고 입찰 단가, P에 관련된 공개가 있었습니다. 23일 그 중국의 수천성 의료안전국에서 임플란트 소모품, 그러니까 임플란트와 지대주 등에 관련된 VBP 입찰 수량과 단가 공개를 했는데요. 아마 지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에서는 4번째 정책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등급 순 티타늄 제품 VBP 1차년도 실제 구매 예정 규모가 225만 세트로 알려져 있고요. 티타늄 합금 34만 세트. 그래서 VBP 물량은 중국 시장의 약 절반 수준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물량입니다. 이번 VBP 입찰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전체 입찰 수량 Q의 24.4% 그리고 덴티움은 20% 정도 차지를 하고요. 국내 5개 기업, 메가젠, 디오, 덴티스 포함한 5개 기업,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그리고 메가젠, 디오, 덴티스를 포함한 5개 기업이 비중이 50.1%,
정도 되죠.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라우만이 이제 상당히 비싼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훨씬 비싼 글로벌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12.4%니까 물량이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입찰 물량이 국공립과 민간 의료기관에 어떤 비중으로 뭐 입찰이 돼서 납품이 되는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건 공개가 안 됐습니다. 또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다하게 우려됐던 중국 로컬 업체의 VBP 판매 편파 수혜가 없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고가 라인과 중가 라인과 저가 라인이 있는데 고가 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라우만 같은 데는 어떤 유럽 쪽에 뭐 미국 쪽 제품들이 있고요. 중가 라인이 한국이 잘하고 있고 그다음 저가 라인이 중국의 자체 이제 브랜드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로컬 업체의 편파 수혜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입찰 기업 탑10 보면 Q 그러니까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탑10 기준으로 봤을 때는 로컬 기업은 위고 임플란트가 10위에 랭킹이 되면서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업체들에게 편파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존재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임플란트의 VBP 입찰 할인율은 뭐 전체적으로 P 가격인데요. 마이너스 21% 정도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시장의 추정치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가격이 조금 입찰 가격이 내려간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Q,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5개 국내 기업들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Q가 물량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컨센보다는 좀 낮은데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해 주셨고 뭐 덴티움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고요. 레이 같은 종목들도 오늘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제 시간상 이제 짧아서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원픽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LG 이노텍도 봤고요. 또 임플란트주부터 여러 가지 이슈를 봤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십니까, 부장님? 네, 뭐 LG 이노텍이 사실 못 올랐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면 좀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살만한 종목이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 종목들 하이비전 시스템을 포함한 뭐 APS 홀딩스, 나무가, 뭐 뉴프렉스 등등은 지금 최근에 주가들이 꽤 많이 움직였지만 LG이노텍은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LG이노텍의 캐파 증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폴디즘 관련된 카메라 모듈과 신규 부품, 액추에이터 이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 후면 메인 카메라의 스펙 업그레이드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실적 성장으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투자 금액을 고려한다면 올해 프로 모델만 사용된 4,800만 화소가 일반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올해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에 보통 후면 카메라만 들어갔지만 이번에 올해 최초로 전면 카메라까지 LG 이노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부분들 상당히 좋은 부분이 보인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에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단독 공급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보이는데 폴디드 줌이 왜 중요하냐면 잔망경 폰인데요. 이게 뒷단에 갑툭튀, 그러니까 뒷단에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 이게 인덕션 폰이라고 그러죠. 이쪽을 다 없애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거고요. 또한 이제 올해와 같이 액추에이터 일부 내재화에 따른 의미 있는 수익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캐펙스는 충분히 의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캐펙스 증가에 따른 사이클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고 추후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을 갔을 때는 이 카메라 모듈이 15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도 충분히 향후에 성장성의 자율주행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LG이노텍의 성장성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 호흡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기존의 밴드 상단인 36만 원 정도 제시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목표 주가는 40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1차 목표가는 제 개인적으로 36만 원의 전반적인 밴드 상단, 최근의 밴드 상단을 한번 1차적으로 드리고요. 손절가는 26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의 원픽은 바로 LG 이노텍이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이고요. 목표가는 36만 원 선 1차 목표입니다. 손절가는 26만 원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내년 전망까지 함께 참고하시면서 이 종목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